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입니다. 법용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법률 용어는요.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노래 제목에서도 있었던 집행유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를 선고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형을 집행하는 걸 유예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보다 정확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유예의 법률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예,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징역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벌금을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징역을 면제 더 이상 대신 밖에서 생활함으로써 선고 효력을 잃게 하거나 또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뜻입니다.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집행유예 이란 단어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기소유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법원에 어떠한 판단을 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벌금형을 처벌하도록 판사한테 심판을 구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검사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소유예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원래 벌금 200만 원이다 이렇게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가 굉장히 경미했을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줍니다. 네. 네, 그런 게 선고유예이고요. 집행유예는 뭐냐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던가 교도소에 징역사유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 그 집행유예 이렇게 개념이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형사 절차상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법률적인 의미가 다 다르지만 사실상 뒤에 유예를 한다라는 이제 유예가 붙다 보니까 기소유예는 뭔가,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법도 한데 변호사님께서 다 이제 세 가지 차이점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혐의점이 있다라는 유죄라는 것은 좀 분명한데 그런데 실형을 선고해서 이제 그 실형을 살게 하지 않고 이걸 집행을 유예해준다. 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사기를 친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친 사기 사람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형사 재판 받기 전에 나는 3천만 원 사기치고 그 돈을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전혀 반성도 안 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또 피해자와 전혀 합의를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피고인이 있는 반면에 네. 같은 금액을 사기를 했더라도 피해자하고 합의하거나 그다음에 또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같이 생계의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마다 상황이 구속될 만한 상황이 있고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합의한 사람과 합의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사람과 공탁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반성한 사람과 반성하지 않은 사람 이런 점들을 구분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킬 건지 아니면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아도 사실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좀 없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구속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던 삶 그대로 이제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 이거 뭐 그러면 범죄 저질렀어도 전과가 남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았다고 전과가 되진 않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형실효법에 따라서 같은 전과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는 것도 전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결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징역 얼마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 얼마를 이렇게 선고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형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 뭐 6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기간을 도대체 내가 얼마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뭐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관련돼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징역 1년이니까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집행유예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징역 1년 동안, 징역을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2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더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살았던 것처럼 대체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징역 1년도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것도 있지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예, 법원에서도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해 줍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만약에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벌금은 1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내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집행유예라는 그 법률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집행유예형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혼돈하시는 일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